자, 이번에는 쌤이랑 무리함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으로 무리함수 그래프 보는 법부터 좀 복습을 할 텐데요. 일단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루트 x, 이게 기본 모델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ax에서 좀 보면은 a에 따라서 달라지는 a가 양수면 이렇게 돼요. a가 양수면,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a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즉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이렇게, 그리고 a가 양수는 그대로, 그러면 이런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a가 같이 음수면 방향은 이렇게 음의 방향. 총 4개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이차함수를 역함수한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 평행이동이 되는 경우는 항상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 y는 루트의 3x 플러스 6이다. 그럼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이 아니고요. 루트의 3의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치역이랑 정의역을 잘 봐야 되는데, 정의역은 여기 꼭지점보다 오른쪽, 음의 방향일 때는 왼쪽이 되는 거고, 뭘 보면 되냐면 여기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항상 이 루트 자체는 양수기 때문에 치역을 생각할 때도 그 부분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자,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여기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정의역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양수니까 얘는 b보다는, 그죠? b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보이죠? y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b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4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무리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쪽 라인인데, 일단 봅시다. 여기도 기본 모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자 보자, x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어. y축 방향으로 c만큼 이동하면 얘가 된다라고 했는데, 항상 평행이동 할 때는 누구 안 변해? x 앞에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을 좀 비교해 볼 건데, 평행이동 하기 전과 후를 좀 봐보면 y는 루트에 뭐가 되는 거지? 얘도 마이너스 2로 묶어봐봐. 그럼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인가? 아니구나, 여기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동 어떻게 했나 이거죠. 이런 게 생겼네. y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습니까?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갔나요? x-4가 들어가야만 x-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축으로 4만큼 이동한 거야. 정리하면 결국에 정답은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92번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축에서 꼭지점을 먼저 찍는 거야. 1,2가 꼭지점이니까 1,2의 꼭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전부 다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분면은 1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94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살짝 응용된 것들을 좀 봐보면 94번이나 95번을 좀 볼게요. 95번을 먼저 이걸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어떻게 했어, 쌤이? 좌표축을 그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요거의 꼭지점을 찾아라고. 근데 이 꼭지점을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루트에, 자, 2로 묶어야 돼요. x-a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방향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얘가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지나고 싶어.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어디 지나야 돼?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그죠? 자, 그럼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 꼭지점의 좌표가 전부 다 양수 0 이상이 돼야겠죠.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문자를 보고 그래프 방향 정하는 그런 유형인데, 일단 먼저 유리함수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 그래프가 얘잖아. 그럼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니? 꼭지점에다 정근선의 교점 A하고 여기가 C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음의 방향이니까 B는 음수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A가 지금 양수고요. C가 양수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를 변형을 할게요. 루트에 A로 묶으면 x-a분의 b에 플러스 c입니다. 그럼 꼭지점 어떻게 돼요? 꼭지점 좌표 얘는 a분의 b, c가 됩니다. 맞아요? 부호 좀 체크할게요. a분의 b는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자, 그렇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놓여야 돼? 꼭지점 좌표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니까 2, 4분면에 놓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a가 결정하는 게 뭐였어? a가 결정하는 게 방향이야. 그죠?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양의 방향.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여기가 사실 무리함수는 기본 모양이 증가를 하는 형태거나 뭐 감소를 하는 형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양쪽 끝점이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으면 양쪽 끝을 대입하면 되는데, 뭐 그래프 방향을 알고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얘는 지금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양의 방향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최소, 7을 대입하면 최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부호만 보면 금방 끝나요. 10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B의 값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요? 얘가 5,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X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4기 때문에 범위를 자르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을 마이너스 4,5와 그 다음에 4,2를 대입해서 A, B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다고 한다면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꼭지점 5, B고요. 그렇게 되면 똑같아. 이번에는 라인을 잘라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4잖아.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 이번엔 여기가 5인 거고 여기가 1인 거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할 때 얼마를 대입해야 돼?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을 대입해서 AB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하고 무리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를 fx라고 하고요. 그리고 루트가 직선을 gx라고 하면은 연립을 할 거 아니야. 그럼 fx는 gx라고 두겠죠. 그리고 fx 양변 제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양변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아까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서 연산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fx의 제곱 마이너스 gx의 전체 제곱 형태는 0. 그럼 이게 분명히 당연히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죠? 얘가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랬으면 큰일 나는 게 무리함수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럼 직선이 원래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생겨요. 밑에가. 왜? 이차 함수를 대칭 이동한 그래프 형태거든. 그래서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도 교점이 두 개인 것처럼 나와버려. 근데 실제로는 교점이 몇 개냐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직선하고 무리함수를 할 때는요. 자, 무리함수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꼭지점부터 두 점이 시작돼가지고 접하기 직전까지야. 요 사이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들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얘는 접할 때만 가능하다. 제발 부탁인데. 알았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무조건 파악을 해야 돼. 그래프를. 자, 문제를 볼게요. 이 경우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프를 그리라고. 요 그래프를 그려서 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쌤이 직선 한번 옮겨볼게요. 직선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y는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 1짜리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맞지? 옮겨볼게요. 자, 봅시다. 이 직선 하나를 쌤이 이렇게 옮겨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겠죠? 옮겨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하나 하다가 두 개가 이때 딱 됩니다. 이때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은 둘둘둘 가다가 접하는 순간에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때가 언제야? 요때가 언제냐면은 이 직선 y는 자 보자. y는 x 플러스 k가 어딜 지날 때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알았지? 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여기 직전까지야. 접하기 직전까지거든. 그럼 접할 때를 구해야 되겠지? 이때는 뭘 쓰는 거야?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루트에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k 해가지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한 다음에 이거의 판별식이 0일 때의 k 값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때의 k 값이 나올 겁니다. 이때의 k 값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거 직전까지야. 알겠죠? 이해됐어요? 직전까지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물어봤으니까 언제? 판별식 이 0인 이때의 k 값이랑 또 언제겠어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요 아래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범위가 요 아랫부분 두 점에서 만나는 곳 아랫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부분 두 군데가 되는 건데 최대값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K값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리함수, 역함수의 교점 구하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 배웠듯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무리함수하고 원래함수의 교점을 지날 때는 y는 x를 생각한다 라는 건데 자, 지금 기본적으로 직선하고 교점은 아니지만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5,3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f가 5,3을 지났는데 그럼 f5가 3이란 얘기잖아. 근데 f 인버스의 5도 3이란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f의 3의 5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두 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y는 루트의 ax 플러스 b에다가 5,3과 3,5를 모두 대입하게 되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쌤이 항상 강조를 하는데 직선 이해가 나왔을 때 그 거리는 무조건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찾고자 할 때는 y는 x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럼 그들의 교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거리가 루트 2예요. 그럼 좌표를 구하는 게 그 좌표를 구해서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이가 루트 2라는 뜻이야. 그지? 그럼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럼 x좌표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 얘는 알파 플러스 1이 돼야 돼. 1대 1대 루트 2니까. 오케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어떻게 푸냐면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해서 x하고 루트에 x-a 플러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들이 두 근 사이의 거리가 이게 루트 2다라는 걸 이용하는데 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x 값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y 값의 관계도 거리가 1이라는 거. 즉, 이 점의 y 값과 이 점의 y 값의 차이가 1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f 알파 큰 거에서 빼자. f의 알파 플러스 1과 f의 알파를 빼게 되면 그게 얼마? 1이라는 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루트에 뭐가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a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앞에 걸 넣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죠?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뭐야? 루트에 알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걸 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이 거리가 1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1 빼기 a 빼기 루트에 알파 빼기 a는 1. 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근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확실한 건 이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직접 쓸 필요 없이 x값의 사이 거리가 1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방정식으로 풀고 싶은 사람은 x-는 루트에 x-a 그죠?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이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의 차가 얼마? 1이라는 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번에는 역함수를 구해보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차함수가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식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는데 현재 보면 어때? 이렇게 좌표나 이런 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거야. 꼭지점도 어차피 y는 x 대칭 하게 되면 그러면 꼭지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꼭지점도 이렇게 대칭이 되고 점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무리함수가 될 거예요. 알지? 그럼 이 4,4는 뭐가 되겠어? 3,4가 돼. 그지? 3,4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무리함수는 꼭지점을 뭘로 갖는 2차 함수 꼭지점이 2,1이었으니까 꼭지점이 1,2인 그래서 y는 루트의 a에 x-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그러한 함수인 거고 지나는 점이 3,4가 되는 거예요. 3,4다.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로 하면 금방 풀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차 함수를 구해요. y는 a의 x-2죠. 그죠?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근데 얘가 지금 4,3을 지나니까 이게 4고 이게 3인 거예요. 그러면 3은 4a 플러스 1이 돼가지고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a는 저기 문제에서 a가 아닙니다. 알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요거 a로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게 지금 최고차는 개수를 그냥 쌤이 a로 잡은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좀 바꿔볼까요? 얘를 그냥 뭐 m이라고 할게요. m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4m 플러스 1 그럼 m 값은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알았지?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건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 한 대로 역함수를 좌표로 다 이동시켜서 찾아보자. 알았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